예, 안녕하십니까. 토론회 진행을 맡은 도민시장 법인회 손충환 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중남 농업기술원에서 이번에 토론회 토마토 소비 및 유통 트렌드 발표 대회를 갖게 돼서 참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토마토 주산지가 영남, 호남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도 실제로 이 지역에 제도 방울토마토가 전국적으로 아주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저도 방울토마토, 특히 대추토마토를 좋아하는데 역시 토마토 중에서는 대추토마토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두 분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토마토 소비 트렌드하고 토마토 생산, 소비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닐슨 코리아 정의로 부장님하고 중앙신도 이대 부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저도 주의 깊게 들었고요. 내용은 좀 토마토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토론자분들, 네 분 토론자분들인데요. 먼저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한국청가의 양상국 상무 이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김경재 가치연구소 팀장님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서천토마토연구회 김예석 회장님이십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면서 이번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김간태 부장님이십니다. 예, 지난번 제가 다른 데서 토론회 자장을 맡았었는데 우리나라 아무래도 이제 저도 도매시장 쪽에 있다 보니까 과일 수입 동향 같은데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2000년하고 2018년 통계 데이터를 보니까 수입량이 5%씩 늘고 있고 수입액으로 하면 12% 정도 그런 상황으로 수입이 많이 늘고 있고 도매시장에서는 체리가 2000년 대비해가지고 90배라든지 망고가 40배 수입 농산물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상황하고 이제 조금 일반적인 과일하고 좀 다르겠지만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건강과 관련된 또 품종 품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동향은 좀 다를 수가 있겠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말씀 마치기로 하고 지금부터 토론을 할 텐데요. 아무래도 도매시장 쪽에서 유통을 담당하시는 양상국 이사님께서 우리 농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제값받기 토마토를 어떻게 유통을 시키고 출하를 하고 유통 경로를 선택하고 했을 때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어떤 규격화라든지 품질 향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아무래도 산지를 다니시면서 이런저런 이해가 많으실 테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락동 한국청가에 입사해가지고 86년도에 실은 제가 시장 올라가지고 좀 장사부터 배워가지고 91년도에 한국청가 입사해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까 이재 부장처럼 경매도 제가 오래 많이 해봤고요. 지금 이제 임원을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돌아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어떤 우리 농민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정말 이상 기후로 인해 가지고 좀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갑자기 추워져 가지고 또 그런 어떤 피해라든지 또 지금 어떤 온도 어떤 고온 현상이 또 갑자기 또 일어나 가지고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앞으로는 우리 농가들이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어떻게 하면 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우리 농촌 현실을 이렇게 돌아보면 지금 여기 계신 분도 있지만 아까 우리 이재 부장이 보면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계획 있는 어떤 농사를 짓자 이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 현실 어떤 농촌 현실이 항상 보면은
흘러온 대로 어떤 농사가 지금도 계속 지속되게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그 어떤 이런 기후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대처를 했을 때 과연 아까 그 계획 있는 농사를 짓고 있는 생산 농가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산 농가들이 어떤 살기 위해서는 우리 농촌 현실에 맞게끔 어떤 지역에 맞게끔 그 브랜드화가 되는 어떤 품목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농사를 계획을 세가지고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한 예를 들어서 그 아까 일승 코리아 정인호 부장님 얘기하셨지만 방울토마토가 소비가 언제 많이 되냐? 우리 충남 쪽에서 방울토마토가 거의 48% 50%를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 물어봐가지고 이렇게 재배를 어떻게 하십니까? 농사 계획을 세우십니까? 물어보면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수박 그 강의를 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수박을 출하하려면 수박이 소비가 언제 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수박 한 번 출하고 마는 것은 딱 한 번 그 따가지고 출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1년 농사가. 그런 어떤 차다이 품목이라든지 지속적인 출하를 가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근데 차량 다이로 그 출하하는 어떤 품목들은 그 세세하게 농사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예를 들어 수박 같은 경우는 한 번 출하고 맙니다. 그럼 수박 출하를 하실 때 되게 보시면 아무 생각 없이 수박 그냥 여름철에 출하하면 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수박은 내가 초복에 맞춰서 출할 것이냐 중복에 맞춰서 출할 것이냐 말복에 맞춰서 출할 것이냐 올해 날씨 기후가 어떻게 돌아간다는데 거기에서 비를 피해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중복에 맞출 것이냐 아니면 휴가 시즌이 좀 늦게 이렇게 늦게까지 덥다는데 거기에 맞춰서 어떤 계획을 세울 거냐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방울토마토를 이렇게 강의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왜 방울토마토가 언제 가격이 좋습니까? 제가 물어봐요.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출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십니까? 물어보는데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우리 충남 쪽에서 그 출하되는 방울토마토도 어떤 계획이 시에 그 보면 대개 보면 5, 6월 달에 성수기가 다 겹쳐가지고 항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보면 한 번 확 쏟아지고 10월달, 11월달, 12월달 사이에는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실 때 내가 틈새를 봐가지고 여기에서 끝나가지고 강원도권이 끝날 때 10월, 11월 두 달 동안 거기에 성수기를 맞춰서 그것도 있습니다. 한 짝을 출하해가지고 3만을 받을 것이냐 50짝씩 출하하면서 3만을 받을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농가 소득이 많이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을 세우실 때 내가 올해는 3월 달에 성수기를 맞춰가지고 다른 사람 한 짝 출하할 때 3만원 받을 거 나는 50짝씩 출하해서 3만원을 받아야겠다. 어떤 그런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출하했던 그 계획을 짜시면은 그 농가는 분명히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틈새를 하고 싶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월 달부터 성수기를 맞이해가지고 11월 달까지 두 달 동안 계획을 짜가지고 지속적으로 출하해서 돈을 할 것이냐. 이런 어떤 계획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그 또 품종은 대부분 또 지역에서 우리 농가분들이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셔가지고 이왕이면 농사 지어가지고 실패하지 않을 수 있게끔 어떤 농사 계획을 세워가지고 소비 패턴에 맞게끔. 근데 특히 그 방울 같은 경우는 되게 보면 우리가 3, 4월에 소비가 많이 됩니다. 또 가을에도 소비가 많이 돼요. 왜 그럴까요? 그건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결혼 시즌이라든지 아니면 또 학생들 개학한다든지 지금 뭐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그때 보면 가격이 항상 높아요. 그런 부분도 활용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출하하셔야지만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뭐 이재 부장이 뭐 방울토마토 어떤 출하한 게는 다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대추 방울하고 완숙하고 이 두 가지 종류인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추 방울은 대개 우리 중도면들이 딱 먹어보고 삽니다. 첫째, 당도가 좋냐 안 좋냐 딱 먹어보고 사요. 중면들 나와가지고 팩에 있는 거 하나씩 다 끄집어 내본 거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당도가 좀 있다. 어느 정도 이게 맛이 있다. 그러면 물론 이렇게 이제 색택이라든지 경도까지 다 보죠. 그렇지만 첫째는 그래도 중면들이 제일 보는 게 당도. 그 다음에 색택, 경도. 이 순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또 이것도 하절기하고 동절기가 또 틀립니다. 도목 안숙도 마찬가지고 그 중도면들이 되게 이제 중요시인 게 하절기 때는 날씨가 더울 때는 경도를 또 중요시 여겨요. 이게 단단하냐 아니면 너무 물렀냐 안 물렀냐, 이게 터지는 물건이냐 아니냐, 이걸 제일 또 먼저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런 순으로 이제 보는데, 동절기 때는 또 틀립니다. 동절기 때는 그 경도보다도 세택을 제일 먼저 봐요. 아, 이게 제대로 과양이 익었냐 안 익었냐, 이걸 제일 먼저 봅니다. 그러고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아시고 이렇게 추로하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보면 그 하절기 때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방울을 추로하게 되면 꼭지 떨어지는 거, 이 부분 때문에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보면 그 방울 종류 중에 수에텔이라고 그 방울 그 꼭지 없는 게 있어요. 종자가 그 세범 쪽에서, 상주 세범 쪽에서 이렇게 백화점에 납품되고 있는데, 그게 실은 이 소비자들한테 인기가 또 좋더라고요. 꼭지가 없는데도 유통이 되는데 또 좋은 어떤 그게 있습니다. 근데 그 씨앗 그 종자 어떤 관계를 거기에서 통제를 또 하더라고요. 그런 또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일부 그 보면은 그거의 종자에 또 맞춰가지고 베타트니나 스네트니 이쪽으로 해서 또 그 꼭지가 붙어 있는 거, 그걸 또 방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신품종 구매사들한테 한번 이렇게 확인하고 재배를 하십시오. 무조건 했다가는 좀 잘못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보면은 그 농산물공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각 법인별 어떤 경매사 어떤 현황도 나오고, 또 법인별로 들어가면 경매사들 어떤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농사를 지었든 간에 출하하시기 전에 이왕이면은 소비처인 가락시장을 꼭 방문하셔가지고 경매사하고 한번 얘기도 해보고 어떤 걸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는가 또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특히 그 방울을 좀 붓게 따야 되고 좀 잘게 따야 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시면은 너무 크면 가격이 안 나올 거예요. 그 경우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다른 과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이도 되게 보면은 과형이 크게 나올 때는 비쌀 때 크게 따야 가격이 잘 나옵니다. 비쌀 때는 또 큰 걸 차요, 소비자들이. 해안에 보면. 근데 또 쌀 때는 조금 가격이 엄만하고 쌀 때는 이쁘고 좋은 것만 찾습니다. 너무 커도 가격이 안 나와요. 예, 소비자 어떤 마음을 잡기는 어렵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좀 참작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출하하시기 전에 시장 방문을 하셔가지고 또 경매사한테 문의도 하고, 그 관계 어떤 작업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서로 소통이 되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우리 충남 쪽에서는 방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재배가 한 번에 몰려 있다. 이 부분은 언젠가는 조금은 좀 분산을 시켜야 된다. 틈새를 찾아서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성수기를 맞춰가지고 좀 어떤 출하 변화를 시킬 건지,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모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도매시장에서 유통하는 입장에서 계획적인 거래 또는 공부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 우리가 생산한 좋은 물건을 좋은 가격에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매시장에서도 이전에는 경매에 의한 방식에서 이제 정가 수입매매라고 이제 우리 생산자분들도 많이 거래를 하실 텐데요. 그 정가 수입매매를 통해서 계획적인 거래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가격 편차가 크지 않게 유통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다양하게 활용을 할 텐데요. 또 저는 한편 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산지 조직화 규모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산지 조직화 규모화를 하면 어떤 품질 관리도 되고, 또 아무래도 브랜드 인지도 때문에 판매를 하는데도 좀 더 용이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개별 출하를 하시다 보면 이게 이제 시세에 연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세 선홍이 가격에 얼마나 좀 민감하겠습니까?
실제로 요즘에는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도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좀 그런 판매도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재 팀장님께서 저는 이 부여 그러면 그 굿드래부터 해서 좀 제도강 토마토 이렇게 좀 어떻게 인지도가 높은 좋은 그런 농산물을 많이 판매를 하시고 생산을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는지 어떻게 품질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좀 하실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농업신문사에서도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니까 좀 홍보도 될 겸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체 김경재입니다. 지금 이제 세도 방울 토마토가 뭐 인지도가 높고 또 뭐 품질도 비슷하고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여기서 생산되는 것은 한 중간 정도 약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면적도 오래 되긴 했지만은 수준은 상당히 높아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우리가 세도는 좀 오래됐고 또 옛날에 한 94, 5, 6, 7년도에 줬던 하우스들 한 낮은 연동형 하우스들이 많았었거든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시작을 많이 했지만은 거기에서 스마트팜에 연결된 어떤 기술 같은 게 적용을 하지 못한 채 꽤 오랫동안 진행돼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던 지금 같은 경우에 한 2014년, 15년서부터 이제 시작된 스마트팜에 대한 기술 적용 이런 것들이 함으로써 큰 하우스가 이제 져지기 시작하고 또 그것이 들어옴으로써 기술도 상당히 많이 늘어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 문제가 이제 늘고 있지만은 그것을 갖다 지금 또 거기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품종이 아주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 아주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하다못해 저 동남아에서 생긴 스콜 현상 같은 이런 현상들이 지금 여기서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가지고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하는 재배 기술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올 여름에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온도가 높았었고 그럼 그 시기에 온도를 짧은 시기에 컨트롤을 갖다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때의 식물체가 못 자라나 아니면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때 환경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뿌리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갖다 좀 더 세밀하게 관리하는 이런 것을 갖다 좀 더 습득하고 해야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하우스 지금 나오는 현대하우스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져지고 있지만은 그 하우스는 지금 한 7% 정도 10% 안쪽이거든요. 그 낮은 하우스에서 짓는 적응에 대한 재배 기술 방법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낮은 연동이나 아니면 탄동 하우스에서 적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적용된 기술 같은 것이 그대로 적용을 하다 보면 오히려 폐해가 되는 경우도 더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재배 기술을 각자 기르면서 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어떤 기술을 갖다 개발을 좀 더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품종이 예전 같았으면 한 10년 전에서는 한두 품종의 동양 계통에서 몇 개 고정된 품종에서 재배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재배 기술을 갖다 습득해서 그대로 가면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품종이 아주 다양화가 되고 있어요. 1년에 품종이 한 몇십 개씩 들어온 품종이 되기 때문에 그 품종에 대한 어떤 선택을 할 때 대부분들 많이 하겠지만은 선택을 할 때 품종 선택해서 자기가 잘 기를 수 있고 또 그 시기 환경에 맞는 거 예를 들면은 지금 요새 좀 대생 노다리 품종이라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숙기가 늦어지고 좀 딱딱한 품종인데 그걸 갖다 겨울에 심었다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단 하나 우리 작경이 좀 틀리지만은 3, 4월달에 들어간 작경이 그걸 들어갔다 그러면 상당히 좀 단단하기 때문에 좋을 수가 있는데 그게 우리가 주로 심고 있는 8월, 9월, 10월 작경에 들어갔다고 했을 때 이게 문제가 상당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품종 선택에 우선 상당히 민감을 해야 될 테고 또한 그것이 들어옴으로써 바이러스나 거기에 대한 곰팡이균에 저항성 균이 없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또 저번에 어디 농가에서는 우리가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역병에 대한 이런 것들도 없었지만은 크게
수도에 대한 문제가 조절을 많이 해가지고 크게 문제가 안 됐던 것들이 갑자기 그 품종을 바꾸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품종 선택했을 때에 그 병에 대한 저항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심사숙고히 선택을 하고 환경적 요소도 선택을 하고 이렇게 좀 더 그 치밀하게 농사짓는 방법을 갖다 강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팀장님, 선정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가장 이제 우리 농산물 토마토 품종 개발이라든지 품종 보호비라든지 또 지역 농산물의 홍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좀 관여를 하실 텐데요.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재석 대장님께서 제가 또 궁금하기도 한데 토마토 선택을 품종을 어떻게 선택하시는지 보니까 뭐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적색계 일반 토마토는 적색계고 방울 토마토는 요즘 아무래도 대추형 토마토가 좀 또 시세도 높고 선호도가 높다고 하는데 생산에 유불리한 점은 없는지 다른 도색계라든지 일반 품종에 그런 게 없는지 하고 이제 단지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면서 이제 판매가 가장 힘든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물론 이제 APC 같은 경우는 판매 대리가 상관이 없는데 판매할 때 어떤 유통인들 도매시장의 경매사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유통 채널일 수도 있고 이거 바라는 점이 있는지 그런 사람들이 좀 질문 받아요. 예, 농업인 김예석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품종의 선택인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품종 선택에 있어서 주위에서 그래도 검증된 거를 주로 심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부분만 검증되지 않은 품종을 정식하셔가지고 실패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비닐하우스를 재배하시면서 물론 유료지도 갖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왜 비닐하우스를 비싼 시설을 들여가지고 돈을 들여서 하냐면 첫째는 환경에 정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비닐하우스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농사 지으면서 애로사항은 지금은 판매보다는 재배하는 과정에 있어서 노동력이 가장 절실하다는 겁니다. 노동력 부재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000평이다. 비닐하우스 1000평이면요. 내가 봤을 때 소득이 어느 정도 맞먹냐면 벼농사 100마지기 농사 짓는 것보다 비닐하우스 1000평이 소득이 더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갖고 지금까지 비닐하우스만 농사 짓고 있고. 자, 그러면 지금 와서 어디에서 문제가 있냐? 저희가 볼 때는 국가에서 잘못했다. 첫째는 병충해 방제를 유입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어느 정도 들어가냐면 그 비용이요. 1년에 제가 듣기로는 약 6 내지 7천억 정도가 소요된답니다. 담배가루 그 하나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도 갈아엎은 농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도 오늘도 600평 갈아엎었지만 거기에서 오는 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는 그 노동력 부재 있죠.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나라 농업 문 닫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벼농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일부는 할 수 있겠죠. 지금 벼농사조차도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계절 수요에 맞춰서. 그리고 판매 문제는 아까 계획성이 농가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의 보면요 10년, 20년 자료 가지고 이때는 비싸다 전부 다 계산을 다 해놨어요. 3, 4월 2, 3, 4 가격 비싸죠. 토마토 8, 9, 10 비싸죠. 11, 12월까지도 가격 내려가요. 1월달까지 가격 내려가요. 왜 5월달에 가격이 생산량이 많을까요? 우리가 거의 보면요 9월, 10월달에 정식을 해요. 일반 하우스가. 유리호실 같은 경우는 뭐 8월달에 정식을 해서 렌제배 이렇게 가는 분들도 있는데
1월 달부터 생산해가지고 1, 2, 3월 달에 생산하는 양이 약 한 30%밖에 안 돼요. 일주일도 부족하고 가공돼야 되고. 그럼 나머지는 언제 쏟아놓냐? 4월 중하순부터 시작해서 5월 말까지 그 나머지 물량을 거기다 쏟아내요. 우리가 과체연구소에서 우리 김경재 박사님 이야기하시지만 그러면 기름 차라리 16도 올려서 좀 더 따면 돼. 피부로 안 와요. 지금 당장은 그게 돈이 들어가서 그걸 추천을 안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면 그게 이득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농가 입장에서는 못해요. 토마토 천평 허핀이라고 농사 지어가지고요. 자, 거기에 들어가는 그 경상비 보면 투입되는 비용이 종묘비가 보통 15 내지 20%까지 점유해요. 심지어 비싼 종류는 480원까지 올라요. 금보다 더 비싸요. 종묘비, 육묘비, 묘 구입비가 15 내지 20%, 가격이 좋으면 10% 떨어지고, 난방비 차지하는 비율이 약 한 20% 가까이 돼요. 노동력은 빼고 순수하게 들어가는 거. 거기에 담배가루 방지하는 비용이 3일에 한 번 정도씩 한 달간 방지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죠. 오죽하면 1,500만 원짜리 무인 방제기까지 설치했는데도 안 돼요.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될 수 있으면 겨울철에 대비하고 이제 단경기가 왜 단경기가 나오겠습니까? 누구나가 농사 짓기 쉽게 계획성 있게 해서 그때 생산하면 좋겠다. 그럼 단경기가 없겠죠.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도저히 이쪽 부여에서는 생산 가격이 비싼 만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을 해도 수지 타산이 안 맞아요. 손익분기를 넘지를 못해요. 절대 못 넘어요. 단 할 수 있는 거는 5월달, 6월달에 심어서 8월 말까지 생산할 수 있는 거, 요거는 가능해요. 저희 농가 입장에서. 그럼 9월달, 10월달 비싼데 왜 이거 심어가지고 계획성 있게 해서 심지 왜 안 심어? 심고 싶죠. 안 돼요. 제가 단적으로요, 진흥청에서 이제 에어포그하고 지운 요거를 이제 냉수로 뿌리에 돌려가지고 이제 돌려서 근권을 차게 해가지고 재배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천평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걸 안 한 하우스하고 그걸 한 하우스하고 안 한 하우스는 거의 생산량 제로. 왜냐면 양이기 때문에 상온이 35도면 배도 물 온도가 35도예요. 저 배도 온도가 똑같아요. 그러면 언제 시켜주냐? 물 공급할 때는 내려가요. 내려가다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그 근권을 좀 낮춰가지고 냉수로 돌려서 해봤는데 하지 않은 데서는 생산량 거의 상품성 있는 토마토를 생산 못하고 그걸 돌렸을 때는 그래도 생산을 했으니까 월등 효과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반해서 수량이 안 나와가지고 가격은 비싼데 손익분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비닐하우스 농사가 겨울에 돈을 벌었지만 요즘에는 여름에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여름에 돈을 벌어야 되냐? 토경재배가 가능해요. 토경. 양액에서는 안 되지만 토경은 되더라고요. 집을 덮는다든가, 왜냐면 지어서 온도가 낮기 때문에 토경재배는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건 재배상의 문제고요. 판매도 저도 이제 수출도 해보고 개인 청구에도 내보고 또 이제 세도 농협에 지금 현재는 이제 전량 공급을 해가지고 이제 수확해서 갖다 주는데 어떻게 보면 공판장에 가는 게 돈이 더 돼요. 수도 돈이 안 돼. 업자가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돈이 안 돼. 세도 농협 가는 것보다 솔직히 여기 가시는 분도 계셨고 또 저기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박스 포장해서 개인치로 하는 게 돈이 더 낫더라 이거죠.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왜 거길 가냐? 일손이 없어서 못해, 포장 못해. 애들 6명이 토마토 따기 시작하면 그거 다 따지도 못하는데 언제 포장해요? 안식구하고 저하고 둘이 그 포장 못합니다. 하루 둘이 깨끗 해봐야 300개? 이 정도, 300박스 정도밖에 못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거기다가 가야 돼요. 그게 더 이익이라 그러면 가야 되겠죠. 나머지 못 내는 것보다. 그죠? 우리 저 한국청과라고 그러셨죠? 네. 우리 이 농민들이요, 사실은 엄청나게 계획성이 있어요. 내년도 심을 것까지 전부 다 계획하고 있어요. 8달에 정식을 해서, 음력으로 계산해서 이제 농사를 거의 많이 짓거든요. 건농이 이제 왜 건농이냐. 그때까지는 이제 뭘 심어야 되는데,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변화됐어요. 이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음력이 이제 좀 잘 안 맞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단적으로 벼농사를 이제 조금 짓는데, 제가 28일날 정식을 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5일만 땡겼으면 우리나라 태풍에 바람 피해가지고 제가 그 한마디기 200평에 쌀 6가마 정도는 먹을 수 있었는데 수확량이 될 수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5개 반 정도밖에 안 됐더라고요. 왜? 그 5일 때문에 그것만 없었으면 그 정도 나오는데 이 토마토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작물이 그 작물을 저희가 제어를 하려고 시설하우스를 하는 거지 얘들한테 지려고 그냥 넘보기 좋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시면은 알루미늄 스크린 그 비싼 돈 들여서 나와야 차광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한여름에 그 많은 양 필요 없거든요. 여기 오셔 계신 분들, 여기 농하시는 분들, 나는 내년 3월 25일 날 심을 거야. 4월 25일 날 심으니까 한 달에 손해가 나. 한 달 동안 수확량 계산해 보니까 몇 돈, 돈이 얼마야. 하우스 농사 짓는 분들한테 전부 다 물어보면 누구나가 다 계획하고 있어요. 단지 환경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농업은 운치의 기사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치의 기사. 그래서 재보험도 있고 벼보험도 권장하고 하우스 보험 정부에서 80% 보조해주고 차라리 그거 들지 말고 저는 얘기가 다른 데로 갔는데 80% 보조해주지 말고 그 돈 쌓아놨다가 그냥 농가에 지원해주는 게 오히려 보험에다 돈 안 벌어주고 농가에 힘이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회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그 회장님 말씀 듣고 공감을 했는데 실제로 그 산지에서 요즘은 그 임금의 문제가 아니고 노동력 자체가 없어서 그 외국인 노동자도 구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지역을 가봐도. 그리고 이제 병충해 방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후변화도 우리 농산물 생산에 너무나 어떤 언론에 보도 나올 때마다 깜짝 놀라는데 사과나 배나 꽃이 필 무렵에 냉해가 온다거나 그 꿀벌도 지금 모자란다거나 그런 기후변화가 모든 게 병충해하고 연관이 될 텐데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현장에 계신 느낌을 그대로 직전에 들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강태 부장님께서 이제 단지 출장도 다니시고 도매시장이나 또는 다른 유통 채널이나 온 오프라인을 다 비롯해서 살펴보고 계시고 유통 트렌드도 보고 계실 텐데 그 소비자 구매 패턴까지 포함해서 그 느끼시는 점 어떻게 이제 변화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전문가분들이시고 저는 이제 아무래도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관점에서 간단히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토마토도 이제 저희가 이제 다른 과일 또는 과채류 많이 취재를 다니는데요.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좀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완숙 토마토나 일반 토마토에 대한 그런 소비자 홍보나 좀 더 생식용으로 좀 더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 보면 어머니가 이제 토마토 이렇게 싸우셔서 툭툭 잘라서 뭐 설탕을 좀 뿌려 먹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방울토마토 혹은 뭐 요즘 나오는 무슨 스테비아 토마토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대저 토마토 이렇게 약간 좀 특색 있는 토마토들 이런 것들이 약간 소비자들한테 좀 더 어필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일반 토마토에 대한 좀 이렇게 소비자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그런 아쉬움들이 좀 들어가지고 일반 토마토에 대한 이게 여러 가지 뭐 샐러드나 이런데 좀 아까도 발표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여러 가지 다른 그 요리 재료들과 이제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토마토로서가 아니라 그냥 토마토 자체로서 생식용으로 좀 더 많은 소비자들이 소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그런 방안들이 혹시 있으면은 좀 연구를 많이 하고 품종 개발이나 이런 쪽으로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방안들이 좀 있고요. 그럼 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게 뭐 다 아시겠지만 인터넷 판매가 늘고 있습니다. 직거래 거래도 늘고 있고 다른 품목도 마찬가지고요. 샤인머스켓도 마찬가지지만 농가들 보면 실질적으로 지인 판매 혹은 또 다른 이제 SNS 채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하는 농가들이 늘고 있는데 뭐 일반 토마토야 또 대량으로 생산해서 또 공판장이나 일반 도매법인 쪽에 납품은 하겠지만 또 이런 색다른 토마토들을 생산한 농가들을 위해서 또 인터넷 판매 채널을 어떻게 좀 활용하는 방안을 어떻게 지원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앞으로 논의되고 고민되고 지원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 산지 포함해 그 유통 트렌드 같은 그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인터넷 판매가 증가된다라고 하셨는데 아까 그 두 분 발표자분들께서도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토마토 같은 경우에도 그 인터넷 판매, 온라인 판매가 급속도로 좀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요. 저희들도 보통 학자들은 도매 시장을 주류 유통이라고 하거든요. 인터넷 판매라 이런 거는 뭐 아류 유통이라고 그러고 직거래 같은 거는 재료 유통이라고 표현들을 하시는데 주류 유통 업체 그 주류 유통 쪽에 있는 그 유통 종사자들도 다들 인터넷 판매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아마존이나 알리바바가 이전에 큰 회사들이 아니었잖아요. 이게 인터넷이 이제 한번 특히나 코로나가 오고 나서는 이게 그 인터넷 판매 쪽이 좀 급속도로 그 증가하는 것 같고 한 번 이 흐름이 바뀌면 그게 쭉 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경제 활동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비대면 거래에 의한 인터넷 판매 증가가 항구적으로도 계속될 거고 더 늘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더 세심하게 그 도매시장 쪽에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 그 관심을 갖고 그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토론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길었는데요. 지금부터는 그 계신 분들께서 그 좀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이 있으면 그 간략하게 뭐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그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우리 기업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 이제 품종, 강원도마도 쪽에 품종을 좀 육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린 말씀이 이제 품종 관련해가지고 쌀 같은 경우는 품종 크기가 이제 정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이제 할 때 품종을 보고 하는데 이 도마도 같은 경우에 품종 표기는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쉬운 부분은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전체 소비자의 다양한 걸 충족시키고 육종하시는 분들이 품종을 달고 나가야지만 결국은 선택 시장을 보고서 육종할 수 있는 거 지금 큰 시장, S시장은 너무 한 거거든요. 그 토마토 같은 경우도 품종 이름을 표기하는 것에 대해서 계신 분들, 도매시에 오래 계신 분들, 양산구 기사님이나 또 법무인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뭐 그래야 선별돼야 될 과제가 있다면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유통을 봤을 때 그 전반적인 어떤 그 품종 표기까지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품목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 품종에 따라서 그 지역별로 잘 되는 어떤 품종이 있고 잘 안 되는 어떤 농사가 되는 품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뭐 강원도 쪽에서 이제 고냉지에서 이제 재배를 하는데, 여기에서 맞는 품종을 충청도 이쪽에서 충남 쪽에서 맞는 품종을 갖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뭐 어떤 품목을 다 봐도 품종 표기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품종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이 일단 중매인들이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마토 같은 경우는 제일 보는 게 하절기 때는 어떤 경도 부분을 제일 중요시 여기고, 또 동절기 때는 보면은 하절기하고 맞춰서 또 출하시면 안 돼요. 동절기 때 보면 완숙 같은 경우도 하절기 때 그 경도 부분을 중요시 여긴다고 좀 새파란 것을 딱 보냅니다. 그러면 시세 안 나옵니다. 어느 정도 세택이 좀 나와가지고 깔이 좀 있어야 가격이 나옵니다. 또 동절기 때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떤 품종 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리려다가 좀 많이 기록을 해놨었는데, 또 이재 부장이 많이 얘기해서 말씀 안 드렸었는데, 우리 장목반을 구성하고 있는 데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품목인 간에 장목반의 어떤 100%라면 80%가 70%가 어느 수준까지 올라와야 중민들이 항상 그 지역의 브랜드를 인정해주고 또 유통업체라든지 여기저기서 많이 찾습니다. 그리고 토마토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과채 쪽하고 연기가 좀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제가 보면은 오이 재배로 하시다가 토마토 하신 분들이 많고, 또 토마토다가 오이 재배하신 분들이 어떤 품목 전환 과정에서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회장님 같이 어떤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또 잘 하신 분들은 정말 잘 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우리 농촌 현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자기 어떤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절대 공유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장목반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시게 되면 그래도 내 물건이 어떤 좋은 점하고 그 나쁜 점을 서로 그 얘기를 공유해 가지고 잘못되신 분들은 자꾸 지적을 해서 그 수준까지 끌어올리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지역에서 같은 브랜드를 인정해주고 더 가격이 높아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나 혼자 잘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경매의 어떤 흐름 같은 거라는 일을 보면 그래도 7, 80%가 어떤 장목반이 한 4, 50명 된다면 그 수준에 도달해야지만이 인정을 해주고 가격이 잘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특히 장목반 회의를 통해서 서로 도달할 수 있도록 좋은 점은 항상 공유를 하고, 또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서 고쳐나가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사장님. 예, 감사합니다. 그 이제 품종 표시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저도 잠깐만 말씀드리면 그 과일하고 가채류하고는 또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딸기 같은 경우에는 뭐 서량일 수도 있고 매양일 수도 있고 금실, 뭐 배 같은 경우도 신품 좋은 게 많거든요. 신고 이외에도 진화, 그린시스, 하상, 엄청나게 좋은 품종이 많이 나왔고, 근데 이 과일 품종 같은 경우는 그 표기를 하기도 하고 크게 무리 없이 된다고 보는데, 그 중에 복숭아 같은 것도 그 품종을 표시하는 복숭아 좀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가락시장의 경매사들이 전국의 어떤 경매사들보다 조금 노하우가 많은 편인데, 그 품목별로 경매사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 가락동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숭아 경매사마저도 그 복숭아 몇 개 품종이 어떻게 유통되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왜냐하면 복숭아는 200개, 300개 시장에 들어오는 물건이 그렇습니다. 포도도 한 4, 50개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일일이 다 그 열거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매사도 거기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품목에 따라 좀 다르고, 가치로는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경매사분도 도식계, 적식계로 구분을 못한다고 하니 저도 뭐 좀 아까 그 의견을 주신 이유를 알겠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앞으로도 그 정책 담당자라든지 유통하시는 분, 생산하시는 분하고 그 머리를 맞대고 좀 어떻게 요술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야 판매하는데 지장도 없고 신뢰를 통해서
그 정상적인 유통이 가능하니까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 주시죠. 선생님 두 분한테 한번 질문 좀 드리고요. 먼저 김경재 팀장님한테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요. 지금 품종이 토마토도 지금 잘 아시지만 품종이 이제 국내에 들어있는 게 수십 종서부터 같은 비슷한 거가 수십 개 이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이제 하다 보면은 계절별로 선택을 해야 돼요. 계절별로 선택해야 하고 고온기하고 저온기를 크게 나눠서 두 가지 나눠지는데 저온기 때는 품질 좋은 거 여기 보면 품질이나 이런 걸 선택할 수가 있는데 고온기 때는 한정이 돼 있어요. 진짜 한 손 내내 꼽을 정도인데 그것도 종자국을 제대로 못해요. 더군다나 전국을 커버하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이제 품종을 심어야 그 특성이 제대로 나오는데 저희 뭐 부여 쪽이나 강원도로 봤을 때 어차피 한여름에는 잘 아는 역 남부지방은 생산이 거의 못하거든요. 그래서 강원도가 토마토 시대를 자제하고 일부 틈새 시장을 노려가지고 저희의 중부권 생각해가지고 재배를 하는데 품종이 몇 개 한정돼 있어요. 바이러스나 환경에 이제 적응을 못하니까 그 품종 같은 게 지금 한 2년 정도가 계속 공급을 못 해주는 거예요. 수요 대비 공급을 못 하다 보니까 품종 수확량은 떨어지는데 가격은 한 4년까지는 정말 좋았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9, 10, 11월 가격이 키로당 7,000원에서 만원대가 자주우지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수확량이 전년 대비 뭐 10%, 20%도 안 되는데 가격은 뭐 3, 4,000원대로 한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차피 국내에서 이제 품종 육성한다고 하면은 민간 업자도 종자회사도 있지만은 이 정부 기관인 과체연구소 같은 경우에서도 이쪽 환경에 맞는 품종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한다고는 하지만은 너무 그걸 못 따라가더라고요. 민간 업자보다도 이 과체연구소도 못 따라가져요. 이쪽 고온기 때 하는 재배할 수 있는 품종이 바이러스나 고온에 강한 품종도를 선택해야 하는데 그것을 육종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김 박사님도 그런 쪽을 번외하셔가지고 이쪽 지역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남 쪽에 대추형이 거의 40~50% 차지한다고 하니까 겨울에는 상관없어요. 너도나 농사 다 되고 품종이 많아요. 그러니까 고온기 겨냥해가지고 품종 좀 육성해 주시고요. 마저 다른 것까지 다 질문 한꺼번에 드릴까요? 아니면 김 박사님 얘기 듣고 그럴까요? 맞아, 시간도 예. 네, 저는 그 양상구 이사님한테 저기 하면서 그 가락 시장이 지금 전에는 이제 가락 시장이 거의 그 가격을 컨트롤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부 생산이 뭐 중부, 저기 남부서부터 시작해 토마토도 남부, 중부, 북부 이런 식으로 1년 되면 순환이 됐는데 지금은 그 개념이 없어요. 전국 사계절 다 나와요. 토마토가 어디서 오고. 그러면서 이제 가격 컨트롤을 전에는 가락시장이 어느 정도 이걸 맞춰줬거든요. 형성이 되겠는데 지금 그걸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틈사시장을 노리다가 올해 같은 경우 내가 저희가 전에는 이제 가락시장 몇 년 가다가 몇 년 전도 틈사시장 노려가지고 이제 친환경 쪽으로 해가지고 급식을 하다 보니까 한 2년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올 봄에 생산량은 많은데 이제 품질도 어차피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해가지고 이제 가락시장을 갔는데 가장 좋은 핑계가 그거예요. 품질 다 좋고 다 한데 물량이 많다. 그죠? 물량이 많고 저희 같은 경우 날마다 거의 한 3kg짜리 600에서 900장씩을 날마다 보냈어요. 거의 한 2달 동안 보냈는데 차라리 품질이 나빠서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하겠어요. 근데 이제 가격이 시장이 뭐 예를 들어서 뭐 99%하고 101%하고 따지더라고요. 100을 기준 잡았을 때 1%만 늘어나면 가격이 팍 떨어지고 뭐 1%만 다운된 가격 확 올라간다는데 그 컨트롤을 가락동에서 어느 정도 전에는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걸 못하고 이제 산지 쪽에 많이 그 법인이나 이런 쪽에서 직납이나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가락동에서 그런 물량 조절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저희가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대로 말고 차라리 가락시장을 배제한 상태에서 저희가 이 현지에서 직접 납품처를 찾아야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가락시장으로 빼야 좋은데 가락시장에서 그런 걸 컨트롤을 못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어떻게 앞으로 가락시장에서 그걸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가락시장을 배제하고 움직여야 하는 건지 그것도 전서부터 자꾸 궁금하더라고요. 아까 마침 이재희 그 중앙청과 그분 같은 경우 있었으면은 직접 물어보고 싶었었는데 그분이 집에 갔으니까 이제 저희 한국청과 저희 거래는 않지만 이런 현상이 제가 봐서는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하고 있는 건지요. 저희 그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신 건데 사실 우리가 그 육종을 한 거는 우리가 설립이 된 지 이제 94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했는데 근데 몇 년 좀 있다가 그 후부터 시작한 게 육종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때 팀이 3명에서 한 팀이 이루어져가지고 시작을 한 게 한 20몇 년을 한 거예요. 그러고서 어떻건 여태까지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품종이 13개의 품종을 냈거든요. 그 중에서 그나마 밖에 경쟁력이 있을 만한 품종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지금 이따 보시게 되겠지만 우리가 TY 마시토라는 거 그게 지금 이따 말씀 보시겠지만 그게 이제 나와 있는 상태고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지금 일반 경무회사 쪽으로 나가 있는 게 TY 프리마라고 해서 방울토마토 형태가 TY 정서 분류를 낸 게 있거든요. 결국 이제 그걸 갖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토마토 팀이 이제 3명밖에 없습니다. 이제 1명 더 해가지고 이제 4명이 추가되는데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하면서도 이게 상당히 역량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따지면 일반 육종 회사를 갖다 할 정도로 우리가 유지할 정도로 좀 힘들 정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목표는 우리가 생산성하고 수량성하고 그다음에 당도 중심에다가 그다음에 TY 저항성을 갖다서 목표를 잡고서는 여태까지 좀 온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온기 재배하고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이제 그 딱딱한 쪽을 갖다가 이제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쪽을 갖다 이제 시작을 하려면은 품종 하나를 갖다 고정해서 만드는데 되게 한 짧게는 6년에서 8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고정종을 하나 만드는데. 그래서 고정종을 갖다 지금 시작해서 계획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걸 도입을 하는 상태도 그 정도 오래 시간이 걸리는데 목표는 지금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딱딱한 쪽도 한다고 갖고 있지만은 그게 우리가 이제 시작한 지 작년, 재작, 올해 정도가 되거든요. 작년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작해도 우리는 이제 집중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길어야 빨리 땡긴다고 해도 6, 7년 정도 그 정도 걸릴 것 같고 우선은 우리가 있는 우선 가장 요새 문제되고 있는 TY나 바이러스 장소 품종을 갖다 이제 내고 있는 이제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실은 가락시장 어떤 물량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마토 전체적인 어떤 보면은 중앙청가 거의 100톤이 넘으면은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실은 중앙이 한 50%를 잡기 때문에 그 시세를 어떤 전체적인 가락시장 어떤 흐름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 예를 들어서 중앙이 100톤이 넘다 보면 거기에서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은 서울이라도 이제 서울 한 30%, 38% 되는데 또 농협 중앙 한국인 나머지 어떤 프로테인을 가고 있는데 좀 분산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너무 몰려 있어서 거기서 적는 게 시세예요 무조건. 아까 이재 부장 왔다 갔지만은 그 경매사가 정한 게 시세가 돼버렸어요. 어느 순간인가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한 군데가 몰려 있다 그걸 좀 지적해주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하천군에서 애호박이 사태가 나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천군에서 또 농협에서
그 간동 농협하고 하천 농협하고 같이 해가지고 지자체 또 해가지고 중하품을 거의 한 달 가량을 폐기처 보냈어요. 1,500원 뭐 나올 때 한 3,000원씩 지자체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올 여름철에 에어박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비싸게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 지원한 금액 뭐 따따구로 뺐다고 봐야죠. 심지어는 그 에어박 말린 업체에서 현장에서 3,000원씩 주고 사가게끔 5,000원씩 사가게끔 어떤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 가락시장에서 어떤 그 가격 흐름을 잘 끌고 가면 좋겠지만은 그 어느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있어요. 저희들도 대부분은. 그래서 그 물량이 넘치면은 항상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왕이면 한두 군데에다 집중하지 마시고 좀 분산을 해가지고 좀 출하해 주시면 조금 나을 것 같고 정말 물량이 많아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군이라든지 아니면 시라든지 또는 농협을 같이 통해서 그런 어떤 그 중화품 관계 어떤 조정을 통해서 어떤 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우리가 가격 흐름을 볼 때 우리가 코로나를 터져가지고 실은 어찌 보면 그 토마토가 좀 잘 나올 때도 있었어요.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대체 품목이 없어서 토마토가 소비가 좀 잘 될 때도 있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이렇게 좀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뭐 농사를 지어가지고 한 900개씩 이렇게 출하하게 되면 특히나 이제 가격이 안 나올 때는 중도맨들도 너무 큰 것을 또 사는 데 부담스러워가지고 더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그럴 때는 좀 해서 분산 좀 출하해 주시고 진짜 그 가격이 이 물량이 많아가지고 어렵다면은 그 군이라든지 시라든지 아니면 농협을 통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김경재 팀장님은 이제 품종 하나 개발하는 게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농진청이라든지 원예특작학원이라든지 이런데 또 이런 농업개발하는 그 기술원 이런 쪽 그 분들을 하고 만나보면 그래서 가을 같은 경우는 8년, 12년 뭐 그렇게 걸리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지난번에 포도 소비 트렌드 행사할 때 그 박사님은 2,000개 품종을 자기가 직접 다 뭐 했다는 정도로 그만큼 뭐 연구하는 게 힘들고 샤인머스켓이 100년에 한 번 놓을까 말까 하는 품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품종 개발이 어렵다는 말씀을 저도 그 피부로 느꼈고 절감을 했고 그 가락시장의 가격 컨트롤 기능이 좀 떨어졌다라고 하시는 게 저도 공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생산 기술이라든지 뭐 정부 지원이라든지 또 육농의 방법이라든지 발전적인 그 생산을 잘할 수 있는 그 어떤 여건이 된 반면에 이게 그렇다 보니까 이게 토마토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전반적인 과일이라든지 과채 뭐 채소까지 국내 공급도 늘고 수입은 더 늘고 있지 않습니까? FTA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대체제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이 갈수록 그게 그 어떤 품목 간의 경합도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좀 그 진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도매시장 쪽에서는 이전에 경매가 이제 거래의 원칙 방법이었는데 지금은 정가 수매매를 통해서 계획적인 거래, 예약 거래를 통해서 어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뭐 600개, 900개 박스를 매일 보내실 정도 되면 일단 중앙친가에 그 거래를 하시는 건가요? 중앙친가. 거래를 하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올 6월부터 아마 그 4단계 갑자기 나오면서부터 예. 그 현상이 더 그전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충분히 소화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농가들한테 어느 정도 소스를 줘가지고 물량을 분산시키라든가 그런 얘기가 사전에 돼야 하는데 그거 없이 받아요. 다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조그만 지방 대구 쪽도 나중에 이제 분산을 시키는데 그런 것을 통제를 해다가 미리 사전에 막말로 6월 올해 같은 게 6월 며칠 거예요? 10며칠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다고 뭐 나중에서야 왜 얘기하다 보니까 그 경매선님들 뭐라고 하냐면은 그 중도맨들이 지금 참고에 제일 이때 안 나간대요. 우리도 알아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이제 사람들 식당이나 이런 게 영업을 안 하다 보니까 안 나가면 아주
그게 막 문제 생기기 시작하면은 어차피 그 날마다 물건을 출하하는 건 농가들 대농 같은 건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럼 분산을 시켜줘라. 그런 걸 사전에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선생님 그냥 말씀이 무조건 다 예, 선생님 말씀 끝난 상태에서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법인 입장에서는 경매사들의 실은 물건 집하 어떤 기능을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어떤 책임감 때문에 솔직히 이제 그런 부분은 어려운 상황이고, 제가 봐서는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그 저희들이 그 항상 보면 그 시세 동향이라든지 주간 동향이라든지 그 가락시장 그 법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런 걸 경매사들을 통해서 자꾸 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활용을 하셔가지고 보신 것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경매사 입장에서 물건을 나한테 출하를 계속하고 있는데 보내지 말라는 소리는 솔직히 못해요. 네, 그런 경우는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시고 저희들도 하여튼 이하님 좀 분산을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한 군데다 너무 올인하다 보니까 실은 가락시장에서 중앙청가가 거의 50%를 잡아오고 있어요. 50%를 잡아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가 시세가 적는 게 시가 돼버리고 어쩔 때는 다른 데는 시세는 비싼데도 출하를 안 해요. 어찌 보면 동아나 한국이나 또 없는 시가 나올 때도 많이 있는데도 출하를 안 합니다. 왜? 중앙만 믿고 계속 보내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어찌 보면은 그동안 해왔던 것이 있으니까 그러겠지만은 그럴 때는 너무 많이 나올 때는 내 집만 많이 나온 게 아니라 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하셔가지고 한 번쯤은 좀 분산 출하도 이렇게 해보시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보면은 좀 넘치는 게 뭐냐면 그 지방에서도 이제 각 농협 단위로 보면 어떤 유통업체 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농협 그 단위로 해서 뭐 산지 유통센터에서 그 거래하고 있는 단위들이 엄청 그 많이 거래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제가 보면 유통업체 어떤 그 행포랄까요? 비쌀 때는 산지로 찾아갔다가 또 뭐 쌀 때는 시장으로 와서 구매를 해가고 어떤 그런 형태들이 많이 지금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어느 농협 가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쪽 그 상무님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유통업체들이 이제 자꾸 이용만 하고 있다. 우리를 산지 유통센터를 이용만 하고 있대요. 비쌀 때는 한번 행사해 주라고 엄청 많이 그 물건을 우리 팀장님 계시지만은 그쪽으로 많이 내려보내고 좀 쌀 때는 또 시장에서 구입해 가고. 그래 어떤 서로 상관관계가 이게 지금 좀 문제가 좀 되지 않냐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 서로 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 가면서 그 산지 어떤 유통하고 또 가락시장하고 그 공유를 해가면서 이것도 거기에 맞는 어떤 좀 보완점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하여튼 그건 좀 해서 좀 분산 출하 좀 해보십시오. 예, 어쨌든 뭐 경매사들의 노력은 더 필요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아까 증가수 매매가 경매 진폭을 조금 완충 작용을 해줄 수 있는 거래 방법은 맞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경매 회사들에게 그 정가수 매매 거래 담당자 경매사를 확충해라 그런 요구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튼 지금 우리가 앞으로 갈 길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노력들이 이제 하나씩 덧붙여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그 시간이 좀 많이 조금 지체가 되는 계획된 시간보다 조금 늦기는 했습니다. 뭐 또 다른 질문 꼭 하셔야 될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네, 성남에서 방울토마토 하고 있는 정수현입니다. 요즘 가공 방울토마토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수요 트렌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테비아 토마토 같은 것들. 실은 지금 보면 여기 우둥지에서 스테비아 토마토 가공해서 지금 한참 제가 봤을 때 TV 매스컴에서 한번 이렇게 좀 띄어가지고 그런 어떤 영향이 처음에는 많이 있었어요. 저도 이게 보니까는 스테비아 나는 처음에 저희들이 사과에다가 초코 사과라고 해가지고 오고 또 커피 사과라고 해가지고 오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좀 몇 번은 통하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안 가더라고요. 근데 보면 스테비아 이 방울이라든지 또 안쑥 보면 지금 그 전에는 가공품이라 해가지고 가락 시장에 처음에는 입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좀 활성화가 됐는데
지금 아예 가락시장 입학을 못되게 아예 해놨어요. 그런데도 그 유통 그 하신 분들이 지금도 지금 많이 찾고 있거든요, 그거를. 왜 그러냐면은 우리 그 가공해 놓은 것을 그 정확한 어떤 정보들을 소비자가 몰라요, 지금. 전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뭐 설탕 뭐 200배 가량 어떤 해서 물질하고 뭐 이것저것 뭐 혼합 물질들이 가공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그걸 모르고 먹었었거든요. 근데 소비자가 과연 이거에 대해서 먹으면은 어떤 건강상 문제가 발생한다고 이 얘기만 좀 전달되면은 아마 또 틀려질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런 가공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먹는 거에 대해서 그 가공 어떤 그 품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아마 정확하게 일일이 다 읽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스테비아 하면은 우리가 그 스테비아 그 저 잎사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단지 단맛을 낸 줄 알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소비자들이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아마 그게 알게 되면은 그건 좀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공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저 일반 주스용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뭐 방울도 보니까 일반 주스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뭐 보면은 그 택배라든지 아까 인터넷 쇼핑몰 이런 데 올려가지고 하시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근데 그게 지금 그 정부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식약처에서 그런 걸 짚어준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터넷상이라든지 또는 심지어는 저 우리 그 가락 시장에서도 그 주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팔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몰라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아직 명확하니 그 어떤 그 이쪽 그 공영 도매 시장에 내려온 게 없어가지고 아마 그렇게 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에 대해서요. 네, 좀 말씀보다는 여기 농업인 신문 기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지금 마침 나왔으니까 문제인데 이 스테비아가 농법이 아니에요. 가공이지. 전서부터 여기 그 우등지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국 몇 군데가 그걸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조심히 다뤄야 할 게 뭐냐면 그 스테비아 다루면서 애매하게 우리 일반 농가들까지 다칠 수가 있어서 내가 알기로는 조심하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기존 소비자들이 전부 다 스테비아 농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공으로 간다고 하면 토모도라 자체가 잘못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노무현 같은 경우 신문에서 그걸 면밀하게 다루야 하고 지금 방송들 유심히 보면은 스테비아의 그 토마토가 자주 나와요. 언론에 공개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취재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숨겨가면서 하는 건지 숨겨가서 하는 게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산은 꼭 가정까지 나오는데 그 가공하는 방법까지 저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한 3, 4년 전부터 그거 유심히 봤었거든요. 처음에 진안 쪽에서 먼저 나왔어요. 진안 쪽에서 나와가지고 여기서 몇 농가를 하다가 이제 세도 농협도 했었고 막말로 거기는 이제 몇 번 하다가 포기했고 이쪽에서 하고 지금 태안이니 진천이니 논산이니 그 스테비아 가공으로 해서 나와요. 막 그거 다루긴 다루는데 일반 그 토마토 재배 농가 처음에 분명히 타격이 있어요. 제가 봐서는. 왜냐면 그 얘기하면은 스테비아 농법 짓는 분들이 있어요. 그 관주해가면서 그런 분한테까지 피해를 입힐 수가 있어요. 이것은 기입하는 거거든요, 스테비아를. 어거지로 토마토를 세척해갖고 기입하기 때문에 그거 가공품 맞아요. 근데 그걸 면밀히 잘 다뤄야 돼요. 그래야만이 선의의 피해자가 안 나와요. 저희도 그런 부분 좀 잘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특히 또 이게 당도 위주의 또 어떤 토마토 소비자 인식이 또 생길 수도 있는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 앞으로도 좀 잘 봐가지고 취재를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처음에 스테비아 토마토라는 게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그 꼭지 쪽으로 해가지고 스테비아를 갖다가 밀어 넣어가지고 이제 만든 가공인데 그걸 갖다가 이제 저기들이 여기서 처음 접했을 때 처음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5월달 정도 4월달 가고 나면은 그때 세균 발생도 많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 많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 그걸 갖다가 얘기하지 못했던 게 뭐냐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토마토 농사 짓는 사람들이 같이 피해서, 왜냐면 예전에 그 달걀과 똑같이 토마토에도 그 계란이 나눠서 붙어가지고 그 한 마리의 소비가 아주 문제가 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것을 갖다 연구해서 무시를 이렇게 하고 했는데, 단 하나 이제 지금 그거에 대한 것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스테비아 토마토니 뭐 망고 토마토니 이런 거 하면은 누군가들이 무슨 일반 소비자들 뭐라고 그러고 생각을 하냐면 품종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아, 망고 스테비아 토마토는 맛있는 품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가공품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식, 이것은 우리가 뭘 토리를 만들듯이 이런 것은 스테비아나 이런 걸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하는 가공품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인식을 시켜주게끔, 이것을 사실 어디서 해야 되냐면 방송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단 하나 뭐냐면 그것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먹고 나면은 그게 이제 너무 녹고 하니까 약간 느글느글한 맛도 있으면서 두세 개 먹으면은 뒤끝은 또 안 좋거든요. 근데 그런 품종은 토마토는 이런 품종도 있는데 토마토는 또 그 인식이 또 먹으면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뭐 이런 인식도 가질 수가 있다고. 사실 토마토 갖는 게 암인 예방이나 또 우리 그 건강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해서 많이 먹어야 되는 건데, 오히려 그게 또 알게 되면 소비 억지를 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어떤 좀 힘들지만은 이렇게 어떤 방송을 할 때 좀 잘 걸러가지고 잘 해가지고 그쪽 농가도 피해를 보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뭔가 구분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거는 가공품이라는 걸 갖다 그 인식을 갖게끔, 그것도 뭐 상표는 사실 뒤에는 그 조그맣게 이렇게 뭐 글자 뭐 이게 써있긴 써있어요. 근데 토마토를 상대로 사서 먹는 사람들은 뒤에서 가공품인지 아닌지 그걸 보고 먹나요? 아, 토마토니까 먹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구분을 갖다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법적 제도를 갖다 할 수 있는 이런 걸 갖다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간략하게 제가 스테디아 토마토를 가져가지고, 스테디아가 인체에 해롭냐, 이거부터 먼저 생각했어요. 근데 스테디아가 다이어트 식품이다, 다이어트 식품이다, 이 인식이 됐어요. 왜? 당뇨병 환자도 스테비아를 달지만 먹어도 해가 없더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기술을 통해서 탄소 변성을 위해서 했든 뭘 재배를 했든 간에 토마토를 달게 만들었어요. 그럼 소비자가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제가 올해요, 일부러 그 노나리를 여기서 거의 우둔지에서 한 60% 정도 익은 것만 따라가라고. 왜냐? 익은 거 하면 터지니까, 터지면 문제가 생기고, 상품화율이 떨어지니까. 시간이 지나면 수습과일이니까 색깔은 변해요. 거기에 강제적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안녕처럼. 이 토마토가 어디까지 퍼져있냐면 몇 달까지 들어가 있어요. 마트까지. 누가 납품하든지 간에 납품해가지고 몇 달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지켜서 봤어요. 가공하지 않은 거하고 그거하고 지고하는 걸 봤는데 1시간을 서도 기다렸는데, 가공하지 않은 방울토마토, 대추토마토는 한 팩이 안 나가요. 이거 맛없어. 엄마가 애들이 같이 가니까 애들이 집어요. 야, 이거 맛없어. 스테이가 천연 거 주고 가고 그래. 1시간 동안에 5팩 갖고 가는데 철이 하나 안 갖고 가요. 근데 애들은 좋아하지만 거의 한 50대 이상, 60대, 제 나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나 그 우리 사람들은 우리 김 박사님 이야기하신 대로 2시간을 먹으면 못 먹어요. 습관이 아니에요. 근데 애들은 잘 먹어요. 애들 먹는 과일 우리 못 먹어요. 참 비슷해. 너무 달아가지고 애들의 입맛을 맞더니.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저희 농사 짓는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나. 노나리를 심어서 하는 데에다 납품을 해야 되나, 아니면 제도에 그냥 계속 정상적으로 해서 가야 되나, 상당히 고민이에요. 심지어 우등지에서 제가 직접 그 노백의 장님한테 들은 이야기가 어느 정도 물량이 나갔냐면 하루에 25톤씩 나갔답니다. 그 물량이.
삼산은 초라한 물량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나갔어. 어찌 보면 그 충남동의 그 강호를 거의 거저다가 했다는 방법뿐만이 아니고 저기 제가 말씀드린 초등학교까지 같이 전할 거예요. 이건 아까 저 여름철에 오기 때는 못해요. 왜냐면 당도가 없기 때문에 부패해요. 공민대도 안 나가고. 예, 오기 때는 안 돼. 부패를 때문에 오기 때는 그게 뭐냐면 오기 때 역삼투압 방식으로 주입을 시킨 거거든요. 그게 삼투압 방식으로. 그런데 토마 대추종은 적어요. 적으면 이게 2, 3일 지나면 뱉어요. 다시 나오기 때문에 물이 생겨가지고 품질이 이제 떨어져서 안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름에는 이 사람들이 한 3년을 하다 보니까 방법이 생긴 거예요. 파란 걸 따와요. 토마토는 우스파이잖아요. 따갖고 파란 걸 놔두면 며칠 지나면 되니까 파란 걸 따와갖고 주입을 시켜놓고 2, 3일 갖고 과정 지나면 빨개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며칠 그 유통기간을 늘리는 걸 뿐이지, 그게 보온기 때 되면 이게 8주현상 나오고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거고, 완숙은 그나마 크니까 본 거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진안에서 나온 거예요. 진안균이 특허내가 했다가 이제 우등지하고 나오고, 그게 이제 지금 이 논산, 두여, 소천, 태안, 충북 다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말로는 그 식물성 저기라 한다고 하는데, 옛날 시대가 저기예요. 설탕하고 사카린 따진 거예요. 그런데 사카린이 저기 듣고, 지금은 스테비아가 혈당이 400배라고 하니까 그거를 주입시킨 거기 때문에 검증은 안 됐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몸에 효과를 떠나서. 근데 소비자가 우롱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는. 이게 대부분 눈법으로만 하고, 그 하는 과정을 안 가르쳐, 가공 라인을 보여준다든가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걸 전부 다 지금 며칠 전에도 그 공장 나왔거든요. 그 과잉 라인 안 보여주고 포장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온실을 보여주고 작물 수확 있는 거 보여주고 포장하는 거 보여주니까 당연히 개별법으로 알지, 상식적으로 그 라인 과정, 주입원은 세척서부터 주입원 과정을 보여주면은 당연히 틀려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봐서는 저는 그래요. 소비자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뭐 여기 우등지가 아니라 다른 저기 모든 게 똑같아요. 제가 한 몇 군데 있는 똑같은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많이 불편해졌으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나중에 다룬다고 하면은 일반 농가들을 안 다치는 선에서 명확하게 밝혀줘야 하는 거예요. 가공 쪽이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서부터 가락동에서 이걸 가공을 해서 막았잖아요. 처음에는 계속 거의 정가에서 2만 원대, 2kg에 2만 원대 계속 갔다가 중간에 막았어요. 음식 그거 막은 거는 네, 가공을 원품이기 때문에 안 받은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공을 안 했었어요.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가락동에서 가공품을 안고 계속 그 토마토 저기로서 나가다가 가공으로 되면서부터 그 토마토 저기서 브레이크를 걸면서부터 가공으로 돼가지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못 가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안 되다가 지방 쪽에서는 좀 받았었어요. 대구나 이런 쪽으로 받다가 지금은 안 받아요. 그리고 이제 중매인들이나 배들이 남한데 받아갖고 이게 유통시키는 거지. 저기를 경매 같은 건 안 봐요. 전에는 정가를 했었어요. 그 상황이. 예, 알겠습니다. 저도 스테비아 토마토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런저런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사항이 조금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오늘 농민신문사에서도 그 취재를 하고 있고 김만식 부장님도 직접 참석하셔서 토론도 하셨으니까 아마 향후에 좋은 어떤 이 주제로 그 어떤 논의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게 합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예정된 시간보다 좀 지났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토론을 좀 그만하시는 게 어떠실지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 예. 어쨌든 고생들 하셨습니다. 투혼자분들 고생하셨고요. 이게 지금 제한된 인원으로 이 시간까지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늦은 시간까지 된 거는 생산이나 이런 판매나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고민이 깊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발전적인 기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갖고 이런 토론을 다시 한번 열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동안 지금까지 같이 토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